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수십 년간 모아둔 손때 묻은 물건들.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열쇠는 어머니의 유품 중에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절대 열지 마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3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15살이었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진도 모두 치워버리셨고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늘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죽음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35년간 어머니가 이 편지를 품에 안고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유언을 지키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분 모두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저에게 있지 않을까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35년 동안 닫혀있던 비밀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저는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걸까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다음 줄로 눈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너 혹시 어머니 방에서 편지 봤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거 절대 읽으면 안 돼.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야. 어머니도 평생 지키신 거야? 제발 그냥 태워버려. 저는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첫 줄을 읽어버렸습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아버지의 글. 무슨 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3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15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랬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어머니 잘 모셔라.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남겼어. 옷장 안에 있어? 하지만 절대 열지 마. 나를 용서할 수 없더라도. 제발 그것만은.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반지를 빼서 어머니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가지고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증거로. 어머니는 반지를 꽉 쥐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반지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진도, 옷도, 물건도. 하지만 반지만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반지는 어머니의 손가락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어머니는 편지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어머니는 왜 그토록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평생 그 편지를 품고 사셨을까요? 왜 반지를 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35년 만에 그 답을 알게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전화를 끊고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이 편지를 쓰면서 우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나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고요?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자였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습니다. 결혼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의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나는 순자를 버리고 당신에게 갔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여자를 버리고 어머니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나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후에 알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는 비겁하게 외면했습니다. 순자도, 아이도. 그게 내가 지은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저에게 이복 형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순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밤에 뒤척이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여자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35년간 이 비밀을 안고 사셨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를 그리워하며 산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이 편지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확인하는 것이 두려우셨기 때문일까요? 편지는 마지막 문장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호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만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열지 마세요. 알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나의 비겁함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가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읽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알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 저는 멍했습니다. 어머니가 언니에게는 이야기하셨다고요? 저에게는 한마디도 없으셨으면서요.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에 그 사람을 찾으셨어.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 정호를. 저는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찾으셨다고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 동안 편지를 열지 않으셨어. 하지만 결국 여셨어. 그리고 정호를 찾기 시작하셨어. 왜요? 왜 어머니가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워하셨어. 아버지도, 순자도, 정호도.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하셨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이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를 왜 찾으시겠어요? 언니가 탁자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정호야. 사진 속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 아버지를 닮은 것도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정호를 만나셨어. 한 번만. 정호는 어머니를 원망했어.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다고. 어머니는 그 원망을 다 들으셨어. 그리고 사과하셨어. 아버지 대신. 저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 대신 사과를 해야 합니까? 어머니도 피해자인데요.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 어머니는 자신도 공범이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순자를 버리고 자신에게 온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대. 결혼 전부터. 뭐라고요? 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어. 중매로 만났지만 아버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셨대. 그래서 순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하셨어. 순자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니요. 순자의 존재를, 정호의 존재를. 그러면서 35년을 사셨다니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미워하셨어. 자신에게 그런 짐을 지게 한 아버지를.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35년을 사신 거야? 저는 오래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복 형제의 얼굴이 아버지를 빼닮았습니다. 언니가 돌아간 후 저는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찜찜했습니다. 어머니가 언니에게는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을까요? 저는 막내였습니다. 어머니와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왜?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있던 자리. 상자 바닥이 이상했습니다.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막내딸에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막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아버지의 편지도 읽었겠지? 그래서 엄마가 이 편지를 남긴다. 너에게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너를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너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면서 쓰신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너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이,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처음에 엄마는 너를 안아줄 수 없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였군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저를 유독 멀리 하셨던 이유가 언니와 오빠에게는 다정하셨으면서 저에게만 차가우셨던 이유가. 하지만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5살 때 내가 엄마에게 그림을 그려줬지? 엄마와 자기가 손잡고 있는 그림. 내가 말했어. 엄마 사랑해. 그 순간 엄마의 마음이 녹았다. 너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너는 너였다. 엄마의 딸이었다.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5살 때 그렸던 그 그림. 어머니가 그 그림을 보시고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야 엄마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 미안하다 막내야. 처음 5년 동안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게 엄마의 가장 큰 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호에게 연락해라. 그 아이도 이제 외로울 거다. 어머니가 2년 전 돌아가셨거든. 순자 말이다. 정호는 이제 혼자다. 너희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거다. 엄마는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너희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막내야. 평생 사랑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호를 만났습니다. 오래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매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연락받고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정호 오빠를 찾아보라고. 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라. 이상하네요. 평생 혼자였는데 갑자기 동생이 생기다니.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정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착하셨어요. 말수가 적으셨고 늘 일만 하셨어요. 저희한테 다정하셨는데 어머니한테는 좀 거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러셨대요. 가끔 찾아오셔서 돈만 두고 가셨대요. 한 번도 안아주신 적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정호에게도 순자에게도 그랬군요. 찾아가기는 하셨지만 진심으로 책임지지는 못하셨군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원망했어요. 평생. 왜 저를 버리셨는지. 왜 얼굴 한 번 제대로 안 보여주셨는지.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셨던 반지.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이걸 오빠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정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에게요. 네. 어머니가 편지에 쓰셨어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건 오빠와 오빠 어머니였다고. 이 반지는 원래 오빠 어머니 것이어야 했다고.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을 떨면서 반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기다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끝까지 기다리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기다리셨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기다리셨어요. 두 분 다 같은 걸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찻집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헤어질 때 정호가 말했습니다. 가끔 연락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정호가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생긴 가족이네요. 그 웃음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정호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정호가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올리는 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제가 쓴 편지. 정호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태울까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도 편지를 꺼냈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묘 앞에서 편지들을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의 비밀이, 세 사람의 사랑이, 세 사람의 아픔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세요.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를 용서해도 돼요? 정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않을게요. 이제야 이해해요. 사랑하면서도 책임지지 못한 비겁함을.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정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때 아버지가 이해됐어요. 미워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한참을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묘비를 비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호 오빠 찾았어요. 우리 가끔 만나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요? 정호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한테도 전할게요. 둘 다 이제 편히 쉬시라고. 우리가 잘 살아갈 테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지 제가 바람에 날려 멀리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제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순자 어머니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35년간 열지 못했던 편지. 그 안에는 비밀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잘못도 있었지만, 후회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묘를 떠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 그것은 이복 형제라는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